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엄마의 첫 SNS라는 책입니다. 곽지인영 지음 이지퍼블리싱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유감함의 자존감 높아지는 SNS 사용법을 다룬 책입니다. 나를 찾고 나의 가치를 키우는 작지만 위대한 변화를 SNS에서 찾고 있습니다. 엄마라는 가면 속에 갇혀서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가면 안에서 여전히 숨이 막혀 갑갑해하는 엄마들에게 보내는 저자의 다정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저자는 산에서 새 아이를 키우는 전원맘입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그렇다고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씩 했던 것이 SNS입니다. 어떤 특별한 콘텐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자가 살아가는 곳, 아이와의 관계,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다 보니 어느새 저자만의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이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취미로 하던 기타는 강연의 소재가 되었고 좋아하는 글쓰기를 지속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함께 하다 보니 수입이 되었습니다. 무엇도 작정하고 덤벼든 일은 없습니다. 일상을 특별하게 바라보고 기록했더니 어느새 저자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은 오히려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저자 같은 엄마들에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사람들과 프로젝트나 강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환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엄마, 엔잡러가 되다. 나는 아이 셋을 키우는 10년차 전업주부입니다. 뱃속에 생명이 들어설 때마다 사회와 한 걸음씩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나 오늘 회식이야 라든가 야근해야 해. 일이 너무 많아 라고 할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혼자 아이를 봐야 하는 고단함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덜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함의 정체는 사실 질투였습니다. 자신의 업무에서 인정받고 있는 남편에 대한 부러움이었습니다. 나도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명을 키우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때때로 마주하는 초라함을 숨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독서 지도사,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등 어떻게든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날을 꿈꾸며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일을 하려고 했던 건지 공부를 할 때만큼은 불안함을 감출 수 있어서였던 건지 아마도 둘 다 이유였겠지만 밤을 새워 공부하고 시험을 보며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던 내가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여러 개의 일을 하며 소소한 수익까지 얻고 있는 흔히 말하는 엔잡러가 되었습니다. 작가, 강연가, 독서와 글쓰기 등 각종 모임 리더의 모임을 홍보하고 모객하는 업무까지 수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었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대여섯 가지의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나,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닌데 하나둘 쌓여가는 프로젝트들은 어느새 나의 고정 수입이 되었습니다. 어느 틈에 나에게 업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답은 모두
SNS에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기록하면서부터 일상은 책이 되었고 취미 생활은 업이 되었으며 생각은 강연이 되었습니다. 가정주부라는 단어에 매몰되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기록 습관은 새로운 엄마의 경력을 만들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필터가 곧 돈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이드 프로젝트로 얻은 적은 수입을 꼬박꼬박 모아놓은 통장은 어느새 1,000만 원이 되어 갑니다. 물론 나는 꼭 돈을 목적으로 SNS 활동을 하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봐야 지금 내 수익은 직장 일에 비하면 턱없이 소소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 경력 단절 같은 어감도 별로인 수식어 뒤에 있던 나라는 존재가 좋아하는 일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면서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플러스 알파처럼 따라올 뿐입니다. 평범한 10년차 전업주부가 엔잡러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딱 하나, SNS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지만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적어보겠다며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의욕만 넘쳐 꾸미기만 하다가 지치기도 했고 몇 번 허세 가득한 글을 쓰다가 한동안 접속조차 하지 않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멈추고 멈췄지만 또 시작했습니다. 새아이 엄마인 나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인스타그램에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서툴지만 즐거운 취미 생활을 기록했고 틈틈이 읽은 책에 대해 약간의 감상이라도 기적이었으며 불안하거나 두려운 날들의 마음을 털어놓았고 조금이라도 변화해 보고자 시도했던 습관을 남겼습니다. 그저 꿈틀거림이랄까 뭐 하나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기록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르고 있던 나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세상에 나의 기록을 할 필요가 있지만 특히 누구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엄마들이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SNS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많더라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SNS가 필요한가? 나이 오랜 친구들 중에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행과 일상의 기록을 올리는 친구에게 그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살면서 지루해질 수도 있는 자신의 일상을 성실히 기록하는 것으로 붙잡았습니다. 친구와 나는 중학교 시절부터 교환 일기를 썼습니다. 꽤 오랜 시간 함께 썼던 그 일기장에는 당시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사라졌지만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때의 감정은 지금도 그림 그리듯 기억납니다. 그 이유는 기억을 한번 더 붙잡아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는 그 기록의 과정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인생의 파도를 타는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스쳐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지 않을까? 모유 수유를 하는 아직 어린 아기, 그리고 새 아이 육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두 발이 있으나 어디도 가지 못하고 지인들도 쉽게 찾아오지 않는 산속. 내가 스스로 이곳으로 왔음에도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기뻐했음에도 손발이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은 고립감. 이런 환경에 주저앉지 말고 뭐라도 하자 했습니다. 언젠가 왜 너는 그렇게 살게 됐니?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도 대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비록 몸은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매여 있지만 내 한계를 핑계 삼아 계속 자책만 하느니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온라인에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드러내는 것보다 숨어 있는 것을 좋아하고 대중적이기보다는 마이너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벤트 같은 날보다는 사소하고 평범한 날이 더 많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 내가 SNS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요? 그러나 내가 경험해 보니 상황적인 제약이 많은 엄마들에게 SNS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단이었습니다. 엄마들은 대부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는 잠깐의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본인을 위해 쓸 수 있는 돈도 그리 많지 않은 엄마들이 집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SNS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SNS는 현실에서 때때로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란 시간과 공간의 한계 혹은 성격적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제약이 많을수록 쉽사리 주저앉게 됩니다. 할 수 없음에 지레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온라인은 한계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도 그저 컴퓨터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SNS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창한 목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SNS 덕분입니다. SNS는 누구는 글로, 누구는 음악으로, 누구는 그림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에겐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록 생활을 시작하며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별것 아닌 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찾아보고 끙끙거리며 해야 하는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올리는 작은 기록이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SNS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생산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온라인입니다. 작은 성취를 쌓다 보면 사라졌던 자존감도 함께 쌓여 나갑니다. 온라인은 필요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입니다. SNS를 하고 싶어도 가로막는 것 중 하나가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바빠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SNS를 권유하면 대번에 나오는 말이 바쁘다라는 말입니다. 왜 바쁜지, 무슨 일로 바쁜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이 많아서 딴 일 할 겨를이 없다.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 딴 거 할 겨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SNS를 할 여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완벽을 요하는 사람들은 한참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인스타그램은 10분, 블로그도 1시간 정도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중 이 시간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간을 써야 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그녀가 터울이 많이 나는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던 시기에 우리는 만났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 그녀와 나는 여러 번 독서 모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복직을 했고 얼마 되지 않아 퇴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나인 줄 알고 살았다면서 말입니다. 간혹 마주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지만 딱히 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블로그 수업에 왔습니다. 회사 일하랴 아이 돌보랴 바빴던 그녀는 일주일에 2개의 포스팅을 하는 것도 버거워했습니다. 그녀는 SNS를 놓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처럼 어떻게든 해야 했고 정해진 양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벌금을 내면서도 그렇게 6개월 이상을 지속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사 준비생이라는 이름으로 퇴사를 준비할 때 필요한 책을 읽는 모임을 꾸리고 그 마음을 브런치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꾸역꾸역 기록을 해나가는 동안 그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엄마들이 한 명 한 명 그녀 곁에 모였습니다. 그녀의 프로젝트에 반응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애씀이 세상과 교집합을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나름의 바쁨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이 뭉뚱그려 있을 때는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불필요한 바쁨 안에 나를 넣어두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바쁘지만 SNS를 놓지 않았던 것은 그녀의 우선순위에 회사보다 퇴사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버릇처럼 바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과를 한번 주르륵 펼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시간을 하나씩 소거하다 보면 그 사이사이 빈 공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인스타그램을 권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0분 정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는 나의 기록이 언젠가 필요한 시기에 내게 힘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오늘의 10분을 미래의 어느 날을 위해 저축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에게 투자하는 가장 쉬운 길을 SNS에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의 경험이 녹아 있어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는데요. 엄마를 넘어 나를 발견하고 확장하여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이 책 엄마의 첫 SNS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